안녕하세요. 뻔뻔한 독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종전 MOU 서명 시기, 이게 가장 큰 이번 주의 분기점이 될 건데, 빠르면 주말, 일요일 서명을 할까요? 그리고 월요일에 가능할 것이, 이게 하루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평화협정 혹은 종전협정의 도장을 꽝 찍기 위해서 여러모로 말을 많이 바꿨었는데, 뭐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고, 어찌 보면 그 신중함은 또 여러모로 미국의 최대한 이 종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긴 전쟁이다라는 어떤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협상 국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 항목만 1, 2, 3로 배치를 해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필요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끌어왔던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엎듯이 말이 바뀌니까 이게 금융시장 자체의 이 굴곡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롱으로 가느냐, 숏으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어떤 말들이 많이 튀어나왔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서 이번 주 주말 혹은 월요일쯤에 종전 협상에 대한 도장을 꽝 찍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3일, 14일 혹은 15일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0.67 정도 어제 올랐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어제 상장이 되면서 19.2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기대만큼 못 올랐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X가 그동안 뭐 거의 6개월 동안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한국의 우주 테마 부분도 같이 끌어올렸었던 견인력이 있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한 5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19.22%, 뭐 물론 이 상장하면서 많은 이 상승률은 기록을 했지만 이 기대감은 조금 못 미친다라는 그런 또 이제 반응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 다음 주 금융시장에 상당한 어떤 훈풍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주간 더 연기하겠다. 아니면 이란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식으로 또 이제 워딩을 던져버리면 그 상황이 또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에 뭐 한 전쟁 2, 3개월 안에 뭐 수백 번 말이 바뀌었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별로 오르질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의 이 자본력이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어찌 보면 조금 종전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좀 확신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그동안 2개월간 끌어왔던 이 종전 협상이 과연 올바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미국 반도체 부분, 지난밤에 워낙 올랐죠.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거의 10% 이상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거의 8% 그리고 11%까지 이제 오르는 엄청난 불기둥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25.8% 정도의 이 국민 이 연금을 운용하면서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20%를 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이 자산 운용의 이 밸런싱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됐었는데 이게 종목별로 뭔가 좀 이동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혹은 뭐 로봇 혹은 광통신 또 코스닥 이쪽은 이제 자금이 고루 분배가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이렇게 올랐던 삼전환익이 갑자기 오후 되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또 양상도 보였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상당히 금융시장은 굉장히 어떤 혼조세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미국 국채 10년물 4.4 그리고 30년물 4.9 4.5에서 살짝 내려왔죠. 데드라인인데 이것도 5%에서 살짝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너무 높다. 여전히 이 국채 금리의 높은 이 상향등은 결국에 가서는 미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동결로 갈 것인지 오히려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상승 쪽으로 이제 다음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또 발언과 함께 상당히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가장 지금 서울 아파트, 특별히 1100조의 대출을 물고 있는 아파트들, 대체로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현금 박치기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7, 80% 대출 물고 삽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물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 원금 이자가 끊임없이 따라오게 되죠. 또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야 됩니다. 샌드백을 딱 치게 되면 뒤로 싹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내가 힘을 가해서 쳤기 때문에 동일한 힘으로 몇 대 치면 내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금 이자가 무서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 몇백만 원의 현금이 내 계좌에서 쭉쭉 빠져나가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줘야지 커버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표적으로 볼 때는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 거린다 하지만 자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느낌적 느낌은 결코 지금 내가 산 집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동탄이나 평택 같은 이 삼성전자의 유동성,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어떤 단지들은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어떤 이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규제로 꽉 묶여 있어요. 세제,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 부동산 규제, 이 삼중 규제로 꽉 묶여 있어서 유동성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서울 25개구 중에 18곳이 정고점을 돌파했다. 집값 상승률이 문정부를 지금 추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제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 말 정고점 넘은 서울 주요 단지를 보면 우장산 롯데캐슬, 우성 2차, 그리고 은평구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성북구 레미안 크리시엘, 강북구 레미안 트리베라, 서대문구 홍은 벽산 등등 해가지고 다 정고점을 뚫었다라는 어떤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신고가 최고가는 이게 추매 세력, 그러니까 올랐던 지점에서 다시 꼬리를 물고 그 오른 가격을 계속해서 맹렬하게 추격하는 어떤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울릉도 독도 같은 혼자만의 어떤 신고가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 그 정고점을 꼬리를 물 수 있는 추매 세력이 있었는가? 요거는 이제 의문부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올랐어요. 최고가 신고가가 뭔가 들어올리는 서울 집값에 대한 어떤 이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그 집값을 다시 물고 또 그 꼬리에 물고를 이으는 추격 매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어떤 팩트고, 지금 대출, 그죠? 대출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밖에 안 나와요. 세제. 지금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뒤로 감추죠. 왜? 지금 올라간다 들썩들썩 거리니까 매물을 안 내놓습니다. 규제. 자, 규제 이제 보유세 부분을 분명히 건드릴 겁니다. 보유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강화해서 지금 5구 이 양도세 중과 부활 해봤자 다주택자들이 자기 집 안 팔면요, 양도세 중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지금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의 지금의 정책이 상당히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피해갈 수 있는 뭔가 뭐 틈새나 우회로, 그분들이야 뭐 30년 동안 이 집을 사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아닙니까? 선수죠. 규제 뭐 한두 번 맞아봤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중고로 현금이 말라버린 상황.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정말 오르기는 하는 건가? 라는 물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급제로가 만들어내는 이 공포감이 결국은 기대감으로 먼저, 누구의 공포감입니까? 실수요자들의 공포감이. 야, 이러다가 정말 공급 1도 안 나오겠네? 그러면 당연히 집값 올라가겠네? 이거 누구의 기대감이에요? 다주택자들의 기대감입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상승 국면 이제 뭐 아유 규제 이런 식으로 뭐 넘어가 버리면 결국 여기서는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기대감이 딱 지금 호가세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다가 다시 각도를 바꿔가지고 리셋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달러 인덱스 높아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90달러 이하로 내려갔지만 트럼프의 이 워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유가, 그리고 동반해서 환율은 1,500원이 이제 노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게 깨진 적이 6월 한 달, 5월 한 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560원까지 치고 올라갔던 그런 어떤 이 궤적도 보여줬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금 집값 자체가 전고점을 뚫었다는 얘기는 결코 저변의 금융시장의 지형 변화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긍정적인 어떤 이 상승 궤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 보십시오. 8.29%, K뱅크 9.33입니다. 주담대가, 금리 자체가. 인터넷뱅크가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는 뭐 대표적인 어떤 은행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 높아지고 이 유가를 근거로 해서 전쟁 심리,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는 어떤 상황에서요. 뭐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주초에 전쟁 국면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 이게 뭐 유가 부분은 해결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또 환율 국면이 또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을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져 가는 그런 어떤 상황. 특별히 이제 국채 금리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인터넷뱅크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8, 9%를 뚫어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또 중요한 게 이제 6월 FOMC가 기다리고 있죠. 미국 현지 일정으로는 6월 17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8일입니다.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파월이 물러나고 워시 의장이 들어와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최초 스탠스를 이제 보여주게 될 것.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오자마자 인상한다는 건 좀 본인도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미국 인플레 상황을 보자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도 금리 인상 쪽으로 딱 매듭을 짓게 되면 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거 뻔하니까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최소 동결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변수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 금리가 0.75인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ECB, 유럽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에서 2.25%, 0.25포인트 인상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좀 앞으로 금리 체계는 인상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지지 않을까. 금리 인상 시대 온다. ECB 인상했고, 일본은 지금 대기 중이고요. 일본도 지금 엔화가 워낙에 지금 약하게 달러 대비 지금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인상할 가능성이 큰데, 0.75에서 1%로 이제 올릴 것이니. 자, 이렇게 보면 이제 ECB가 올리고, 유럽이 올리고, 일본이 올리고, 그 다음 한국도 지금 올릴 가능성도 높다. 지금 왜냐하면 환율도 안 잡히고요. 집값도 불안정합니다. 규제를 아무리 때렸지만 그 규제에 맞게 집값이 정상화되기에는 너무나 지금 먼 정글이에요, 정글. 해치고 나가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런 어떤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딱 보여주면 집값도 뭔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6월 16일 일본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높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미국 중앙은행도 6월 18일 날 이제 결정이 나겠죠. 아무튼 간에 이번에 CPI가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도매 물가 지수. 근데 근원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아마 동결로 갈 겁니다. 동결로. 동결로 가도 워낙에 이제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살짝 이제 오르는 어떤 추이를 보여줬는데, 뭐 워낙에 지금 트럼프의 이 종전 MOU 이 테마가 강하게 엮여서 아마도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살짝
양전했던 모습 월요일 가서는 더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근데 이제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거는 미국 연준 그리고 일본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를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SK하이닉스도 거의 뭐 8, 9%까지 올랐다가 2, 3%까지 내려오는, 그냥 거의 미끄럼을 탔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최대 비중 25.8%까지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아마 비중을 여러 이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담을 가능성도,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몰아넣은 건데, 이게 이제 종목별로 리밸런싱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장 마감 직전까지 굉장한 어떤 이 변동폭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국민연금의 움직임도 있고, 결국 이런 금융시장의 리밸런싱은 부동산 쪽으로 자산 쏠림 현상을 해체하기 위한 6월 아주 고강도 규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에 당연히 지금 이거 기형적이고 뭔가 뒤틀려 왜곡되어 있는 시장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강남구가 4억 5천 떨어졌다. 근데 뭐 최고가는 지금 110억 찍고 있고요. 자, 영등포구 4억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고가는 또 45억 찍고 있어요. 이렇게 엇갈리는 어떤 이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천구 4억 떨어졌는데 양천구 최고가는 또 41억 찍고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 3억 6천 떨어졌는데 아시아선수촌은 56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포를 딱 세우듯이 최고가가 딱딱 꽂히니까 이게 떨어져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봉구 3억 6천, 도봉구 동화성철이 청솔이 13억을 찍고 있고요. 은평구 3억 1천만 원 떨어졌는데 은평구 은평뉴타운 5-2단지 10억 3천만 원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억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결국 춤에 의해서 밑에 물량이 단단하게 뭔가 이 공격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아파트 가치가 아니라 드문드문 나오는 최고가 신고가가 전체적인 어떤 평균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엄연한 의미에서는 가짜 상승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이 기준금리 6월 18일 날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도 6월 16일 날 결정됩니다. 다음 주는 이 금리와의 싸움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ECB, 유럽은 이제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죠.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의 이 굉장한 어떤 허들들이 종전의 어떤 화해 무드와 함께 어떻게 섞여가지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 잘 들여다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